초밀도 화질로 밝은 곳에서도 선명하게 보다. 퀀텀닷 삼성 SUHD TV. 안녕하십니까. 클릭이사람의 유진수입니다. 한 계절이 바뀌려면 몸살을 앓듯이요. 하나의 또 법이 정착이 되기까지는 진통이 따르는 모양입니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에 도내 한우 소비가 직격탄을 맞았다고 하는데 농가와 도민 모두가 만족할 만한 해법은 없는지 오늘 이 시간에 전국 한우협회 전라북도지회 박일진 사무국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십시오. 예, 전국 한우협회 전북도지회인데요. 우리 도내 한우 농가 한 30%가 이제 그 조합원으로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요. 예, 그 전국 한우협회는 중앙 조직이고요. 예. 전국 한우협회 산하에 이제 전국 한우협회 전북도지회가 있습니다. 그 전북도지회는 전체 그 전라북도 내 농가 8,000여 농가 중에 예. 2,700여 농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약 30% 정도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그 가장 큰 한우 농가 중심의 생산자 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회원들 위해서는 이제 어떤 일 하는 곳인가요? 네, 자발적으로 이제 회원들이 가입을 해서 운영하는 단체인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그 우리 회원들을 위해서는 크게 해주는 일은 없습니다. 네. 회원들한테 예. 의무와 책임만 강조하는 것이 생산자 단체죠. 네. 예,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이제 했던 것이 FTA 반대 집회 참여 그리고 이제 지금은 모가 축사 양성화를 위해서 네. 저희 협회에서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이제 얼마 전에 김영란법 그 제정으로 한우 농가의 피해가 우려가 되다 보니까 그 문제 가지고 굉장히 많은 활동들을 펼친 바 있습니다. 네. 그런 것이 이제 한우협회 주요 활동 내용입니다. 김영란법 시행 이제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이미 이제 예측을 한우 농가들도 했을 거란 말이죠. 예. 예. 그런데 예측했던 것 이상으로 지금 직격탄을 맞았다고 들었습니다. 실제 그 시중 매출 동향이라는 게 좀 나와 있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수치상으로. 예. 그 전년 동기 대비해가지고 예. 가격은 거의 그 두당 100만 원 정도 떨어졌고요. 그리고 그 소 도축 도수 감소율이 15% 정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한우 산업에 굉장히 위험한 징조인데요. 지금 한우 숫자가 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도축 도수까지 줄어든다고 하면 소 숫자는 금방 그 늘어날 거라고 저희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김영란법 이후에 그 한우 산업이 실제로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우 가격이 그 뭐 평균치로 낼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한 500만 원 정도 선이라고 봐야 되나요? 더 되죠. 더 되나요? 예, 네. 지금 한우 가격을 잘 모르니까. 예. 예. 평균치는 한 750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거기에서 두당 1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빠진다고 하면 도축 물량 내놓기가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사실. 근데 이제 그 가격이 떨어져도 예. 농가들은 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는 일정 기간 크면 더 이상 성장하지를 않거든요. 비용만 늘어날 뿐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었네요. 사료 가격도 비용도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죠. 네. 다행히 그나마 추석 그 연휴는 김영란법 시행 전이었잖아요. 예. 그런데도 소비 심리가 그때부터 얼어붙어서 선물도 많이 안 나갔다면서요. 지나고 나서 이제 통계를 잡아보니까. 그 원래 명절 선물 1위는 그 부동의 1위는 한우였습니다. 네. 예, 근데 이번에 이제 부동의 1위 자리를 내줬죠. 과일에게 내줬죠. 근데 그 전국적으로 20% 정도 그 한우 선물 수요가 줄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그 김영란법으로 인해서 사전에 그 선물 주고 안 받기 좀 그런 미리서부터. 예, 그런 영향이 있었던 거 아닌가 네. 생각을 합니다. 식당도 눈에 띄게 손님이 없어졌더라고요. 가족들끼리 와서 가족 단위로 식사하는 거 외에는 식당 주인에게 물어봐도 한우 파는 곳에 가서 물어보면 정말 그 예전하고 다른 뭔가 좀 씁쓸한 그런 기운이 느껴지는데 실제 우리 식당도 운영하시잖아요. 예. 축산도 하시면서 예. 네 어떤가요? 체감하시기에 영향이 있죠. 어느 정도나? 심각하죠. 굉장히 심각하죠. 네. 지금 이제 식당들은 죽을 상입니다.
거의 종업원을 조정한다고 하는 것도 많고요. 그리고 매출 감소폭이 너무 크다 보니까 네. 그 업종 전환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그렇게 되면 이제 한우 그 취급을 않잖아요. 한우 취급을 하지 않으면 소비가 위축이 됩니다. 소비가 위축이 되면 가격이 떨어집니다. 우리 농가들이 얼마 전에 굉장히 큰 불황을 겪었죠. 예. 근데 가격이 떨어져서 또 그 한우 산업이 망하는 결과가 초래된다면 그게 우리 농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데 지금 그 현실이 되고 있다는 것이 저희들이 가장 그 좀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유통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고 어떻게 좀 부분 조정이라도 돼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농수축산 쪽에서. 그게 좀 그 개정은 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제 그 워낙 국민적 여론이 그 김영란법에 대해서 찬성을 했고 또 청렴 사회를 만들자고 하는데 누구 하나 이제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 취지에서 김영란법은 통과가 됐지만 네. 선의의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농축산업 또 이제 자영업자들 중심으로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사실은 사회적 약자들 아닙니까? 사회적 그 김영란법이 그 겨냥하고 있는 것은 권력, 기득권, 특권층인데 이 피해가 사회적 약자들에게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회적 약자들의 피해가 가는 부분에 대해서 좀 다시 개정에 대한 내용이 조심스럽게 검토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국 한우협회 전북도지회 이제 회원들끼리 뭐 정보도 주고받고 뭐 SNS도 하고 그럴 거잖아요. 예. 앞으로 이 추세가 계속된다고 하면 이제 접겠다는 분들도 서서히 나오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그 지금 이제 네. 가장 큰 문제거든요. 예. 이게 한우 산업의 원래 불황 주기는 10년입니다. 지금 13년 정도 되는데 지금 이게 그 2014년에 불황이 끝났는데 2년 만에 그 파동 주기가 10년이었던 파동 주기가 2년 만에 오고 있단 말이죠. 이건 농가들이 거의 그 공황 상태입니다. 이제 이렇게 가면 그 속값이 폭락하지 않아도 한우 산업을 포기하는 농가들이 많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게 불안 심리죠. 어려워질 거라고 하는 그 얼마 전에 최근에 불황을 경험했기 때문에 네. 그 불황 경험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그 기억 때문에 농가들이 쉽게 산업을 포기할 가능성이 있다. 그럼 농가들이 쉽게 산업을 포기해버리면 이 산업 망하는 거 아니냐. 네. 결국 그 농업을 대표하는 그 대표적인 품목 두 가지는 쌀하고 한우인데 쌀하고 한우가 망해버리면 우리 농업 망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농업 망하면 예. 국민의 식량 창고도 망하는 거고. 그러니까 축산 농가들 입장에서는 이제 FTA 파고도 넘어야 될 큰 산이지만 이미 14년이죠. 2년 전에 그 사료값 폭등하면서 그때 소가 또 굶어 죽은 그런 뉴스도 뭐 나오고 했었잖아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축산 농가가 반으로 줄어드는 걸로 뉴스가 나와 있었었는데 불과 2년 전이죠. 예. 불과 2년 전 이게 2011년도부터 14년도까지 그 4년간의 불황 동안에 우리 농가 반절이 망했어요. 네. 근데 얼마나 이제 힘들었으면 소가 굶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사료를 안 줬겠습니까? 맞아요. 네. 어디 구호재단이 사료까지 갖다 줬는데 그 농가가 그 사료 먹이고 나 못 산다. 그 사료까지도 안 먹이는 이게 사실은 처절한 그 한우 농가 입장으로 보면 처절한 사투를 벌였던 그런 과거에 최근의 기억이 있는 거죠. 그런 기억 때문에 우리 그 한우 산업이 이런 피해를 입는 순간 더 두려움에 떠는 거고. 그러니까 10년 주기로 뭔가 좀 축산 쪽은 불황이 찾아왔는데 갑자기 2년 만에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빠른 시일 내에 다시 한번 위기를 맞이한 셈이네요. 맞습니다. 네. 산지에서 이렇게 속값 하락하고 또 여러 가지 뭐 우리 소비자에게 전해지는 그 체감하는 가격 하락은 느끼지 못하는 게 어떤 점 때문입니까? 유통 구조가 좀 복잡해서 그렇다고는 하던데요. 맞습니다. 그 네. 유통 구조가 복잡한 것이 일차적인 원인이죠. 그래서 이제 그 산지 속값이 즉각적으로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분명히 있고요.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직거래 형태의 소비 유통망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그 다음 문제로 개선이 되지 않는 것은 소비 유통의 현실에 있습니다. 이게 매출은 떨어지고 또 고정 비용을 지출해야 되고 그러면 이게 고기 가격을 낮출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게 대부분 그 이게 소비 유통 한우 고기의 소비 유통은
외식 쪽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네. 그 외식 쪽이 그런 어려움을 겪는 순간 악순환이 되는 거죠. 고기 가격 떨어뜨리지도 못하고 그 경영 수준 악화되고 그러니까 이제 한우 산업에서 이탈을 하는 거고 이탈을 하면 소비가 위축되고 이제 이게 결국은 농가까지 그 전해져 가지고 우리 농가를 또 어렵게 하는 거거든요. 연쇄적으로. 그렇죠. 네. 가장 이상적인 건 우리 그 사무국장님처럼 소도 키우면서 또 식당까지 같이 해서 하면 좀 모양새가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중간 유통 마진 없이 바로 소비자하고 만날 때 내가 내놓은 가격으로 이렇게 맞출 수가 있으니까 그런 가장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까? 많이 있는 게 아니고 예. 이제 깨어난 거죠. 불황을 통해서 아 이거 누구도 해결해 주지 않는다. 우리 문제를 정부도 해결해 주지 않고 또 농축협도 해결해 주지 않는다. 우리 문제는 우리 스스로 풀어야 된다. 그것이 결국은 그 소비 현장으로 농민들이 나오게 된 동기가 된 거죠. 네. 근데 이제 나와 보니까 그 소비자들과 국민이 우리 농민들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또 소비자와 국민이 있어서 우리 농업이 있는 거예요. 맞아요. 예전에 농업이 있어서 소비자 국민이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농민 중심에서 하고 있습니다. 농업 중심에서 하고 그거였는데 제가 이제 불황을 맞다 보니까 생각이 전환이 일어난 거예요. 소비자 농민이 없으면 우리도 없다. 그렇죠. 아 이게 소만 잘 키우면 먹고 사는 줄 알았더니 소만 잘 키워도 망하더라. 왜냐하면 소비자 국민이 함께 하지 않으면. 왜냐하면 이제 개방 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 외국산 농축산물이 무제한적으로 몰려 들어옵니다. 가격도 싸죠. 경쟁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런데 그 가치를 지켜주는 것은 소비자와 국민인데 네. 그 소비자와 국민한테 다가가니까 그래도 답은 있더라. 먹고 살 길은 있더라. 그걸 절실하게 깨달은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깨달은 쪽에서 일부 이제 그런 직거래 형태의 유통망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도 지금 우리 생산자 중심의 유통망이 한 7개 정도 구축되어 있습니다. 네. 앞으로는 계속 그렇게 바뀌겠죠. 바뀌어 가야죠. 네. 한 20년 가까이 축산하셨다면서요, 우리 지역에서. 예, 예. 네. 처음에 어떤 계기로? 지금 몇 두 정도나 그러면은 키우고 있는지요? 저는 그 47두 키우고 있고요. 예. 그 계기는 따로 없고 그 귀농을 했는데 먹고 살 길이 없어가지고 네. 얼떨결에 소를 키웠습니다. 얼떨결에 소를 키웠는데 네. 그게 저는 좋은지 나쁜지도 모르고 키웠어요. 그런데 20년 전에 그 소값이 굉장히 폭락해가지고 제가 소를 싸게 그 구입해서 당시에는 예, 예. 네. 소를 키우게 돼서 그 뭐 운 좋게 그냥 빠르게 정착할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지금 그렇게 운 좋게 좀 이어받아서 축산농 하고 싶다고 하면은 어떻게 말리실 거예요, 이제는? 저는 저희 아들이 한다고 해서 하라 했습니다. 저희 아들이 지금 고3인데 예. 그 지금 진로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고민이 많은 상태에서 저한테 상담을 하더라고요. 아빠 나 소 키우면 안 돼. 그래서 소 키워라. 그러니까 희망은 있어 보인다는 얘기네요, 그나마. 만약에 그렇게 힘들고 전혀 이제 사양 산업이고 안 될 것 같은 마음만 있으면은 자식에게 안 물려줄 텐데 뭐 그간의 노하우도 있을 것이며 그리고 앞으로의 그 뭔가 좀 비전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자녀에게도 물려줄 수 있는 마음이 드는 거 아닐까요? 희망은 있는 것이 아니고 예. 희망은 만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희망은 그 누가 주어지는 것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네.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그런 희망을 만들어낼 만한 그런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 전라북도 관내에도 그런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희망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산업 현실이 어렵다고 김영란법으로 인해서 우리 산업이 그 좀 위태로워졌다고 절망할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네. 우리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낸다면 우리 아들 때까지 지속적으로 소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희망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우 키우기에는 우리 전라북도가 여건이 괜찮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아주 좋습니다. 예. 우리 전라북도처럼 이게 평야부를 끼고 있는 그런 곳이 없습니다. 전라남도나 전라북도 뭐 해야 네. 두 곳인데 소는 초식동물이잖아요. 그 풀을 많이 먹여야 됩니다. 그 풀이 이 평야부에서 생산이 되잖아요. 네. 얼마나 소 키우기 좋은 환경입니까?
그 가지고 있는 자원 그대로 재활용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전라북도처럼 최적의 한우 사육 그 조건을 갖춘 데가 없습니다. 거기에 이제 한 가지 더 플러스가 돼서 홍보. 예. 저기 강원도 뭐 횡성 가면은 한우가 굉장히 유명해졌잖아요. 예. 브랜드 마케팅을 또 잘 하니까. 예. 우리 지역도 그게 잘 되면 더 알려지지 않을까 싶어요. 전국적으로. 맞습니다. 예. 이게 이제 그런 노력이 중요하죠. 그 함께 해야죠. 행정과 농가와 그리고 한우산업 관련 종사자들이 함께 해야죠. 그 일방에다 누구한테 그 맡기고 전부 다 그 책임을 미룰 수는 없는 일이거든요. 그 홍보에 대한 문제는 우리 농가 책임이기도 하고 행정 책임이기도 하고 한우산업 관련 종사자들의 책임이기도 하죠. 행성축협이 그냥 만들어졌습니까? 부단한 노력이 있었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네. 행성 군수님은 그 홍콩 시장 지금 한우가 홍콩으로 수출이 되는데 예. 홍콩 시장 그 개척을 위해서 본인이 직접 나와가지고 수출되기 전에 네. 홍콩에서 한우 시식회도 하고 그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그 함께하는 마음이 있을 때 농가들도 함께 해주고 관련 종사자들도 함께 해주고 또 지자체 행정이 함께 해주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 한우 전북이 최적의 사육 요건을 가진 그 한우 생산지에서 네. 최고의 한우가 나올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회원들이 좋은 행사 하나 지금 기획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한우 먹는 날? 예. 이게 정확한 명칭은 대한민국 한우 먹는 날입니다. 예, 예. 언제 열리는 거예요, 지금? 11월 4일에서 예. 5일 약 이틀간 전북 도청 앞에서 열립니다. 그 작은 이제 이게 포스터죠? 예, 예, 포스터. 잡힐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가져오셨는데 도민과 함께하는 대한민국 한우 먹날. 이날 가면은 어떻게 다 무료로 시식도 하고 그렇습니까? 그 비빔밥 1,001명분을 준비했습니다. 한우의 날을 상징하는 111. 11월 1일. 1일이 한우 먹는 날이니까. 네, 대한민국 한우 네. 먹는 날이니까. 행사는 그렇지만 금요일부터 열리고요. 예, 예. 그래서 그날은 무료로 드실 수 있습니다. 한우고기도 그 불고기가 2,970원,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할인 판매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날 오시면 그동안에 비싸서 그 한우고기 사 먹기 어렵다고 하신 분들 오시면 예.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한우고기 사 드실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이 오면 또 어떻게 해요? 다 해드려야죠. 예. 이게 한우가 또 이게 뭐 명절에 먹고 또 생일날 먹고 귀한 음식인데 어쨌든 기부 나눔도 하신다고요? 예, 기부 나눔도 합니다. 예. 이제 그 대한민국이 한우 먹는 날의 취지부터 좀 설명을 드리자면 예. 예전에 이게 그 한우의 날이었습니다. 한 10년 전에 시작된 그 행사인데요. 네. 그건 그 전에 행사는 이제 단순히 기념식 중심에 이게 TV 한번 나오고 기념식 네. 하고 우리 농가들 가서 얼굴 조금 들이밀고 형식적인 그야말로. 그렇죠. 예. 그런 행사였습니다. 네. 근데 이제 산업 환경이 바뀌었잖아요. 지금 소비자가 없으면 생산자는 살아갈 수가 없는 환경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 날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소비자와 함께 하는 날로 한번 만들어 보자. 근데 이제 그 소비자들이 그동안에 한우를 사랑해 줬기 때문에 우리 한우 산업이 있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소비자에게 보답해야 된다. 그런 보답하는 날로 이 날을 만들어 보자. 네. 해가지고 우리 전국의 그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두가 다 한우 먹는 날로 만든다고 한다면 그런 소비자한테 충분히 보답하는 좀 그런 날로 상징적으로 의미 있는 일 아니냐 해가지고 시작했고요. 네. 그래서 그 기부 나눔은 대한민국에 한우 먹자 했는데 네. 그 먹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 드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맞아요. 예. 그분들에게 어떻게 한우 고기를 드실 수 있게 해야 네. 대한민국이 한우 먹는 날이 되는 거지. 예. 그분들 놓고 대한민국이 한우 먹는 날 이렇게 할 수 없다. 그래서 그 아무튼 어려워서 못 드시는 분들에게 기부 나눔하고 또 호주머니 사정이 조금 어렵고 요즘 이제 경제가 안 좋잖아요. 네. 불경기다 보니까 한우고기 사 드시기가 좀 껄쩍지근하신 분들 이분들을 위해서는 할인 판매 행사하고 이렇게 해서 한우고기를 누구나 다 사 드실 수 있게 네. 한우고기를 누구나 드실 수 있게 예. 만들고자 하는 것이 대한민국 한우 먹는 날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좀 가셔서 무료로 한우 비빔밥 뭐 이런 거 하신다고 하니까 예. 맛도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사실 좀 어두운 얘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로 우리 또 한우 농가 직격탄 맞아서 소비 지금 매출 부진이라는 내용으로 함께 했는데 글쎄요, 이제 뭐 낙담만은 하고 있을 수만은 없잖아요. 우리 회원들. 그래도 해안이 한두 가지는 좀 모아졌을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정치를 통해서 대변하는 국회의원들도 좀 만나시고 그런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그 이제 국회의원님들에게 우리 상황을 설명했어요. 예. 예, 처음에는 다 그 오해를 하셨어요. 우리가 이제 마치 그 김영란법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처럼 그래서 동의 설명해 주시는 것을 상당히 꺼려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설명을 드렸죠. 법 자체는 반대하는 게 아니다. 그 공정한 사회 만들자고 하는데 청렴한 사회 만들자고 하는데 누가 반대하겠느냐. 네. 다만 이 법으로 인해서 선의 피해자가 생기는데 그 피해자 중에 한 사람이 우리 한우인들이다. 그래서 이 한우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 법 자체의 개정이 좀 필요하다. 네. 농축산물을 좀 뺐으면 좋겠다. 우리 농업은 안 그래도 지금 어렵지 않느냐. 각종 그 수익 개방이다 해가지고 어렵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 어려운 현실에서 네. 또 김영란법으로 한 번 더 해일이 몰아친다면 우리 살 길 없다. 그러니까 이 법 개정에 대해서 동의해 주시면 좋겠다 해가지고 네. 간곡히 설명하고 설득해서 동의서를 다 받았습니다. 전라북도에 10분 국회의원이 있는데 네. 10분 국회의원님들이 다 써주셨어요. 굉장히 고맙고 감사한 법 일이죠. 자체에 대해서는 뭐 반대하는 건 아니니까. 그럼요. 예. 예, 예. 어떻게 보면 그 사료값 폭등했었던 2, 3년 전 그때 파동보다는 더 체감하기에 더 지금 위축된 것 같아요. 소비 자체가. 예, 예. 네. 김영란법에 대해서도 또 우리 일반인 분들께서 또 과대 해석해서 너무 또 이렇게 움츠려드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이제 맞물려 떨어지면서 한우 농가들이 이제 직격탄을 맞이했는데 어쨌든 이제부터는 소비자가 주인이라는 의식으로 이렇게 한우 먹는 날까지 또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홍보하고 싶어 하시니까 홍보 말씀 할 수 있는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11월 4일, 5일은 예. 전라북도 도민과 함께하는 대한민국이 한우 먹는 날입니다. 네. 그날 다양한 그 먹거리, 그냥 공짜로 드셔도 됩니다. 그리고 체험 행사, 볼거리, 그리고 소비 판매 행사, 할인 행사 등이 열릴 예정입니다. 예. 우리 도민 여러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이 한우로 하나 되는 어려운 농업 농촌 네. 그 함께 살리는 그런 그 좋은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소비자들도 또 한우 또 농가들 축산 농가들 이렇게 또 도태되거나 이런 거 원치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날 오셔서 좀 많은 시식도 하시고 힘을 좀 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도민들이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